이청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건 내게 주는 이별 위자료 남 100만 원이야. 가도 좋아. 임자헌은 냉담하게 나에게 수표 한 장을 던졌다. 나는 수표를 받았다. 마음속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남 100만 원이니까? 나는 등을 돌렸다. 림찌시안이 눈치채지 못할 때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안약을 꺼내 눈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나는 몸을 돌려 억울하고 분한 표정으로 눈물이 글썽인 채 림찌시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트람만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싸기만 한 거야?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나를 바라보며 약간 놀란 듯 했다. 나는 계속해서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나눈 모든 순간을 잊었니? 우리가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 너는 그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니? 그의 눈빛이 살짝 따뜻해졌다. 그는 추억에 잠긴 듯 했다. 나는 힘차게 기회를 잡아야 해. 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너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마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나는 네가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지금 너는 나를 차갑게 떠나갔어. 나에게 이 남 트람만 원만 이별 위자료로 줘. 이건 우리 사랑에 대한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인가? 그는 묵묵히 나를 바라봤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이 나는 그 틈을 타 감정을 더 쏟았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마 이 남 트람만 원이 정말 네가 없는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채울 수 없어. 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정말 다시는 우리의 사랑에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니?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빛에 스쳤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칭. 내가 너에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이 돈을 줄게. 너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서야. 진정으로 너에게 맞는 행복을 찾길 바래. 더 이상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샤란이 돌아왔어. 내 세상에서 떠나줘. 지금부터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샤란은 린즈슈엔의 흰 달빛이다. 또 그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하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샤란의 유학 결정이 무심하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비록 린즈슈엔이 애타게 잡으려 했지만 샤란은 여전히 단호하게 먼 길을 떠나는 여행에 올랐다. 두 사람의 사랑도 함께 끝났다. 이제 샤란이 돌아왔다. 내 대역도 자연스럽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차분한 척하고 있다. 수표를 받아들고 진정한 마음으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럼 나는 받아들이겠어.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행복하길 바래. 쉔안녕.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교활한 미소가 숨겨져 있었다. 사실 나는 린즈시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저 그 당시 아버지가 병세가 중했을 때 비싼 의료비로 집안이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삶에 나타났어요. 그는 제가 그의 전 여자친구인 샤란과 닮았다고 했어요. 특이한 거래를 제안했죠. 매달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가 샤란의 대역을 맡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의 옷 입는 습관을 따라하다. 그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기. 내 마음속의 고뇌 속에서 가정을 위한 생계 때문에 이 이상한 듯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자는 무정하고 무심하다.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괜찮다. 임자쉔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내게 숙소를 제공해줘. 아파트는 시내 중심가의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해. 주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배치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 하지만 임자쉔의 일은 매우 바빠서 평소에는 거의 아파트에 머무르지 않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이 때문에 점점 대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 안에서 오는 편리함과 자유를 즐기기 시작했죠. 나는 샤란의 옷 스타일을 따라했어요. 그의 행동과 말투를 배웠죠. 이 대역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나는 샤란처럼 우아하게 패션 의상을 입었어요.
각종 사교 모임에 참석하며 린츠 시안과 함께했다. 비록 이런 표면적인 모방과 동행이 진정한 감정의 참여는 아니었지만 나는 이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못 년이 지나갔다. 지난주 린츠 시안이 나를 초대해 중요한 연회에 참석하게 했다. 연회는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열렸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다. 나는 정교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의 재단이 딱 맞았다. 내 곡선과 우아함을 돋보이게 했다. 나는 린츠 시안과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갔다. 그의 기운과 매력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나는 린츠 시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옆에 서 있다. 그가 어떤 회사 사장과 농담을 나누는 것을 듣고 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한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진다. 뚜렷한 소리를 내며 깨진다. 유리 조각이 사방에 흩어진다. 난장판이야. 그의 시선을 따라 바라봤어. 내 얼굴과 매우 닮은 얼굴을 봤어. 그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 미소 속에 자신감과 매력이 드러났어. 내 새 노래가 올라갔어? 이유는 린츠 시안을 떠올리며 불안해서가 아니야.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이야. 내 행복한 날들이 끝나가는 것 같아. 역시나 그렇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임자신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어. 재배벌광의 충격력은 정말 대단하네. 다음날 나는 신비한 택배를 받았어. 열어보니 그 안에 별장 소유권 증서가 있었어.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깨달았다. 어쩌면 어제 내 공연이 너무 무리였던 것 같다고. 린츠 시안이 나에게 미안해하며 또 새로운 보상을 해주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막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린츠 시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에 대한 나의 보상이다. 우리 사이에 대한 사과야. 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래. 이 별장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 나는 급히 휴대폰을 들었어. 기분 좋게 친구 소유에게 전화했어. 이 놀라운 소식을 공유했어. 여보세요 소유야. 있잖아 무슨 일인지 맞춰봐. 린츠 시안이 나랑 헤어졌어. 헤어짐 위자료로 남 100만과 별장 한 채를 줬어. 나 하루아침에 갑부됐어. 하하하. 나는 흥분해서 전화기 앞에서 소리쳤어. 전화 너머로 샤오이가 신나서 비명을 질렀어. 뭐라고. 진짜야. 남 3만원짜리 별장 한 채? 와 너 진짜 개운이네. 나 웃음이 멈추질 않아. 신나서 말했어. 진짜 소유야. 나도 믿기지가 않아. 어서 일어나. 우리 집 보러 가자. 샤오이가 신나서 대답했다. 가자 별장의 대문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화려한 장식에 정교한 배치에 매료되었다. 대리석 바닥은 눈처럼 하얗고 샹들리에 부드러운 빛을 반사했다. 샤오이는 신나게 자신의 방을 고르고 각 세부사항을 칭찬하며 멈추지 않았다. 신나게 뛰어놀며 소우이는 기뻐하며 한 방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이 방은 내 거야. 나는 하늘을 흘끗 쳐다봤다. 손을 휘둘러서 좀 더 잘해보라고. 오늘부터 이 전체 층이 내 거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위층에 살아. 이 방은 e스포츠 방으로 만들 거야. 우리 같이 게임할 수 있어. 이 방은 노래방으로 만들 거야. 이제 집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어. 샤오이가 흥분해서 나를 꼭 껴안고 뛰어다녔어. 흥분이 가신 후 우리는 넓고 편안한 큰 소파에 앉아있다. 그의 부드러움과 지지력을 느끼고 있다. 눈길이 방안을 스쳐 지나간다. 화려한 샹들리에에 시선이 끌린다. 그것은 수많은 크리스탈로 연결되어 있다. 반짝이고 있다. 찬란한 빛이 마치 별빛처럼 빛난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기쁨에 빠져 있을 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낯선 전화번호가 보였다. 마음이 조금 긴장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린입니다. 린자 시안의 형. 혹시 당신이 리칭인가요? 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신분이 나를 걱정하게 했다. 그가 집을 되찾으러 온 건 아닐까? 나는 경계하는 어조로 대답했다네. 저는 리칭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릴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도와주셨으면 해요. 저도 모르게 찡그렸습니다. 혹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전화 너머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릴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무도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무도 파트너가 필요해요.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헛되이 오게 하진 않을 거예요. 보수로 무임한 이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망설여지네요. 그가 왜 저를 찾았는지 먼저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의 동생 전 여자친구였어요. 이제 그의 무용 파트너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게 보일까?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미안해, 내가 아마 파무임한 원전화 너머에서 릴린이 내 말을 끊었다. 나는 순간 몸을 곧게 펴고 말했다. 주소를 내 휴대폰으로 보내줘. 내가 기사에게 드레스를 가져다 주게 할게. 오늘 오후 남시. 나는 제 시간에 내 집 아래에서 기다릴게. 릴린이 금방 말했어. 웃는 표정으로. 그래서 이씨. 좋은 협력 되세요. 좋은 협력 되세요. 나는 전에 린츠 슈안이 릴린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어. 그녀는 린츠 슈안의 형이야. 또한 린씨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들리기로는 릴린은 매우 성공한 기업가라고 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내 마음속에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화려한 인물이 나를 무대로 선택했을까? 곧 주말이 다가왔어요. 어제 운전사가 가져다준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드레스는 화려하고 정교한 빨간색 롱 드레스입니다. 부드러운 선이 나의 우아한 몸매를 그려냅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는 마치 공주로 변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치마자락이 부드럽게 바닥을 스칩니다. 화려한 디테일이 내 몸을 장식합니다. 나는 더욱 자신감 있고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나는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나는 파운데이션을 부드럽게 바릅니다. 피부가 섬세하고 매끄럽게 보이도록. 그리고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은은하게 눈 화장을 합니다. 눈동자가 더욱 밝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메이크업을 마친 후 나는 일어나서 드레스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합니다. 나는 부드럽게 긴 머리를 올립니다. 핀으로 고정합니다.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뒤로 정리되도록 합니다. 나는 화장을 확인하고 별장문을 나섭니다. 눈앞에 람보르기니가 멈춰있는 것을 봅니다. 차 옆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날씬합니다. 잘생긴 얼굴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그녀가 살짝 치켜올린 눈썹은 날렵한 윤곽을 그려낸다. 깊은 눈동자에는 자신감과 매력이 반짝인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우아한 몸매 라인을 드러낸다. 흰색 셔츠 위에는 정교한 넥타이를 메고 있다. 그녀가 정성껏 다듬은 디테일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그의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고 햇빛이 그에게 비치며 매혹적인 빛을 발산한다. 그의 시선에 내 심장은 저절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주는 매력과 끌림을 느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조심스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신사가 나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릴린과 함께 차에 앉아 말이 없었다. 분위기가 좀 어색했다. 나는 이 침묵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어색한 상황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돌아서서 물어보았다. 린 총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를 당신의 무용 파트너로 선택하셨나요? 우리는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린린의 시선이 앞에서 나를 향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엿보였다. 너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릴린의 말에 나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그와 예전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수 없었다. 내가 이전에 너의 동생과 릴린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걸 느꼈다.
나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전에 연애에서 본 적이 있나? 린린이 나를 가볍게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이상한 태도에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괜히 나서지 않기로 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곧 우리는 무도회의 현장에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린린이 팔짱을 끼라고 손짓하며 보여줬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 안쪽에 손을 얹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어요.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예상 못했나봐요? 이웃집 큰아들. 이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무도회에 오세요. 무도회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떠들썩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화려한 저녁 복장을 입고 있어요. 기쁨과 활기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댄스 플로어를 누비며 웃음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아요. 내 시선이 우연히 익숙한 모습에 멈췄어요. 저 사람들은 린츠 시안과 샤란이에요. 그들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어요. 샤란은 우아하고 매력적이에요. 린츠 시안은 약간 긴장한 듯해요. 시선은 계속 샤란만 바라보고 있어요. 숨기기 힘든 갈망과 애틋함을 담고 있죠. 그가 내 시선을 눈치챈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봐요. 내가 릴린의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보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고 적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샤란을 버리고 급히 우리 곁으로 걸어왔다. 왜 너희가 함께 있는 거냐고 따졌다. 또 내 오빠랑 엮였냐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너랑 무슨 상관이야? 림츠 시안이 멍해졌다. 나는 그에게 이런 태도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 앞에서 나는 항상 이해심 많은 순진한 꽃이었다. 절대 그의 뜻에 반항하지 않았다. 림츠 시안은 분노에 찬 얼굴이었다.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 또 화내면 내가 너 버릴 거야. 내가 보상해줬는데도 부족해요. 제가 입을 열어 린츠 시안 시안부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어요. 우리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당신의 백월광은 아직 옆에 있어요. 린츠 시안은 못 들은 척했어요. 그는 릴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내 형이라고. 무도회의 분위기가 이 순간 미묘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나와 린츠 시안의 대치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린린은 뜻밖에도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미 헤어졌어. 지금 그는 내 파트너야. 태도를 조심해. 릴린의 냉철함과 위험이 린츠 시안을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그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약간 떨리고 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샤란에게로 걸어갔다. 나는 샤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약간 불쾌한 기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린즈 시안의 말을 무시했다. 린즈 시안이 샤란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샤란이 그를 힘껏 밀쳐냈다. 린린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여성적이었다.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드러냈다. 함께 춤출래?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춤이요 하지만 저는 잘 못 춰요.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눈빛에는 장난기가 스며 있었다.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은 길고 힘이 있었다. 나는 살며시 그의 손바닥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무도회장으로 걸어갔다. 몸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린다. 릴린의 춤사위는 우아하고 능숙하다. 그가 나를 이끌고 춤을 춘다. 발걸음은 안정적이고 유려하다. 그의 몸매는 날씬하고 곧다. 모든 동작은 힘과 통제력이 가득하다. 나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비록 조금 서툴지만 그의 인도 아래서 나는 춤추는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무대의 조명이 비추고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췄어요. 마치 완전히 우리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았다. 남은 것은 음악과 우리의 숨소리뿐이었다. 릴린의 시선이 나를 계속 응시했다. 눈에는 깊고 빛나는 광채가 반짝였다. 나는 저절로 심장이 빨리 뛰었다. 우리의 춤 동작은 점점 더 호흡이 맞았다. 서로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그의 손바닥을 느꼈다.
내 허리춤을 살짝 들어 올리자 춤추는 힘이 내 마음에 설렘을 일으켰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춤곡이 끝났다. 우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내 심장 박동을 느꼈다.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릴린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담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정말 잘 춘다. 내 파트너 나는 심장을 가라앉혔다. 린 총장이 잘 이끌어줬다. 무도회가 끝난 후 릴린이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차가 빌라 앞에 멈췄다.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내리려고 준비하는데 그가 손을 잡아당겼어요. 그의 손이 좀 차가웠어요. 그의 시선이 나를 응시했어요. 그가 물었어. 요 연애 중이냐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가 갑자기 이런 초대를 할 줄은 몰랐어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마음은 믿기지 않는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또 회사도 있어요. 꽤 부유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속으로는 부유한 것 이상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너무 겸손하시네요. 나는 적절한 대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말이 목에 걸려나지 않았다. 릴리는 태연하게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조건이 린주신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가 가진 건 나도 다 있다. 그가 없는 것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자는 거야. 손으로 꽉 잡았어요. 치마자락을 꽉 잡았어요.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농담을 하면서 주제를 돌리고 싶었어요. 그럼 너도 흰 달빛이 있니? 릴린이 갑자기 침묵했어요. 분위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았어요. 방금 내가 농담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릴린이 또 말을 했다. 그가 이유 없이 조금 화가 난다고 했다. 정말 그렇네. 그가 가진 건 너도 다 가지고 있어. 나는 갑자기 조금 화가 났다. 내 손을 빼서 미안해. 린씨 나는 지금 연애하고 싶지 않아? 집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먼저 들어갈게요. 나는 내 집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비록 나는 릴린을 거절했지만 그는 내 거절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그는 일련의 로맨틱하고 세심한 구애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내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신선한 꽃다발이 보입니다. 내 책상 위에 놓여있죠. 꽃 종류도 다양하고 색깔도 화려해요.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고요. 동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하나같이 저를 놀려요. 이렇게 다정한 남자친구를 만났다며 칭얼러의 남자친구는 정말 세심하구나. 매일 꽃을 보내주다니 너희들 관계가 이렇게 빨리 발전했구나. 동료들이 신나서 농담을 했다. 나는 좀 어색했다. 아니야, 네 남자친구가 아니야? 동료들이 나를 유심히 살펴봤다. 아직은 시도해보지 말자. 웃기도 울기도 난처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닥에 비쳐 들어와요. 전체 공간에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갑자기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전에 우리 집에 드레스를 배달했던 그 운전기사가 회사 로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러 봉지의 작은 케이크와 디저트를 들고 있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호기심 가득하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운전기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임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보내달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모두 이 씨양을 잘 부탁해요. 모두들 입꼬리가 올라가며 나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에리카 집 케이크야. 귀중한 청이야. 남자친구가 정말 부자네. 재물과 명예를 모두 잊었구나.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면서 나는 조용한 곳을 찾으려던 참이었다. 린린과 잘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휴대폰 벨소리에 방해받았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는 초조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칭얼한의 왕 아줌마, 아들의 나이가 비슷해. 너는 사람 만나러 가야 해. 나는 어쩐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엄마의 소개팅 계획은 정말 끝이 없네. 그는 계속 내가 결혼 못할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소개팅을 시키려고 했지.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핑계를 댔어. 알다시피 나는 지금 막 헤어졌어. 기분을 좀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해. 소개팅 같은 건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손해는 없잖아. 만난다고 해서 꼭 사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고집을 피할 수 없어서. 어쩌면 소개팅 상대를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알겠어 깨달았어. 저녁에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 맞은편에는 대머리인 배가 나온 남자가 앉아 있었어. 생각에 잠겨 있었지. 이 사람이 정말 내 나이랑 비슷한 걸까?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먼저 자기소개를 할게. 저는 장인펑입니다. 저를 펑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키가 모참 24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입니다. 연봉은 물만한 정도입니다. 일이 안정적이고 보장이 있습니다. 저는 키가 모참 뭐 이상인 여자아이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의 키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실례지만 당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내 마음속으로는 눈을 굴리며 못잠 서무이땀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은 매우 솔직하군요. 비록 당신의 키가 내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당신의 외모는 여전히 내 취향에 맞네요. 나는 당신을 위해 이 2cm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그는 혼자서 계속 말했다. 계속해서 나는 우리가 결혼한 후 너가 퇴직하고 집에서 안심하고 임신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길 바래.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나는 매달 너에게 못 원 용돈을 줄 거야. 집안의 경비는 내가 책임질게. 남은 돈은 너가 원하는 옷을 사는데 쓸 수 있어. 나는 너를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너는 집안일을 할 수 있겠지. 우리 집은 다 여자들이 집안일을 해요. 남자가 없는데도 집안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멍해졌어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혼자서 계속 말했어요. 맞아. 결혼 후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야. 잘 돌봐야 해요. 그들이 나를 키우느라 고생했어.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빌어먹을 왕 아줌마가 소개한 사람은 됐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나는 막 반격하려고 입을 열었어.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좀 익숙했어.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 놀랍게도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릴린이었어.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미세한 혈색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장인펑이 릴린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릴린이 내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며 냉담한 시선으로 소개팅 남자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그의 남자친구다. 장인펑의 얼굴이 난처해졌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는 다소 화가 나서 나에게 말했다. 리칭. 너 남자친구 있는데도 나와서 소개팅을 하다니. 릴리는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기야. 내가 잘못해서 화내지 마. 우리 화해할래. 릴린이 장인펑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키가 모참 85cm야. 앞으로 아이의 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우리 결혼한 후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 월급 카드를 너에게 줄게. 내 모든 돈은 네 거야. 너는 집안일을 할 필요 없어. 우리 집에는 가정부가 있어. 내 부모님 건강해. 스스로 잘 돌볼 수 있어. 나도 그들을 잘 돌볼 수 있어. 나는 장인펑을 힐끗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변덕스러웠다. 나는 그를 꽉 안았다. 릴리는 깊은 감정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다음에는 기억해도 나는 유럽식 스타일의 빌라가 필요 없어. 강남 작은 정원 스타일이 필요해. 다시 잘못 사면 다른 사람과 소개팅할 거야. 더 이상 너랑은 상관 안 할 거야. 릴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다. 내 말대로 할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사줄게. 비록 연기 중이지만 그래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껴. 장인펑은 참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자리를 떠났어.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야.
나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어. 마음이 놓였다. 드디어 저 이상한 소개팅 상대를 벗어났다. 림림이 문장을 찡그리며 쳐다봤다. 농담하는 듯 웃으며 리칭이 말했다. 네가 나와 연애하고 싶지 않은 건 이런 남자와 소개팅 하려는 것 때문이야. 갑자기 깨달았다. 나와 릴린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손이 아직 그녀의 목에 있어. 나는 좀 부끄러워서 떼어내고 있어.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어. 나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나를 강제로 데려온 거야. 릴린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이유는 나와 시도해보지 않는 거야. 나는 생각해. 내가 방금 그 남자보다 훨씬 강할 거라고. 옆으로 살짝 옮겼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를 벌리려고. 너는 흰 달빛이 있지 않니? 왜 흰 달빛을 찾지 않니? 릴린이 믿기지 않는 듯 웃었어요. 이건 질투하는 거야. 그에게 신경 쓰기 싫어. 일어나서 가려고 했어요. 그가 손을 잡아당겼어요. 나는 정말 자신감이 없어. 너 기억력이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어? 어렸을 때 내 별명은 둔둔이었어. 둔둔이는 억눌린 채 릴린을 바라봤어. 그를 둔둔이와 연결할 수가 없었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어. 그때 옆집에 키도 작고 통통한 남자아이 하나가 살고 있어요. 이름은 둔둔이에요. 어릴 적에 둔둔은 자주 다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그의 몸집이 작고 통통해서 동년배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그를 놀렸어요. 조롱하는 언어로, 불친절한 태도로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자주 목을 밀리곤 했습니다. 옷을 잡아당기거나 때로는 구석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침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둔둔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흙을 집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의 외모를 비웃으며 그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나는 즉시 연민이 생겼다.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나는 다가갔다. 둔둔 옆에 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크게 외쳤다. 너희는 왜 둔둔을 그렇게 대하니?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드니? 내 목소리는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아이가 불만을 품고 대답했다. 그는 키도 작고 뚱뚱하다.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다른 아이가 나를 보며 우리가 그를 욕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네가 그를 도와주면 우리는 너도 같이 욕할 거야. 분노에 차서 나는 그 아이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 아이는 내 주먹에 맞아 땅에 쓰러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른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누가 둔둔이를 괴롭히면 만날 때마다 때릴 거라고. 둔둔이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중 한 아이가 잠시 망설였다. 결국 둔둔의 곁으로 다가갔다. 조용히 둔둔이라고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를 괴롭혀서는 안 됐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게.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둔둔에게 사과했다. 자신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드러났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둔둔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매일 방과 후 나는 둔둔과 함께 놀았다.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었다. 우리는 시골의 작은 강가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과일 나무를 기어올랐다. 그리고 함께 나비와 곤충의 흔적을 찾았다. 둔둔은 키도 작고 통통했지만 그의 웃음은 항상 내 모든 걱정을 잊게 만들어줬어. 무한한 행복을 선사했지.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어. 둔둔의 부모님은 그를 데리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기로 결정했어. 그날 그가 시골길에 서 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작별의 장면. 가슴 아프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미래에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계속 연락할 거라고. 나는 릴린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믿기 힘든 감정이 솟구쳤다. 지금의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하다. 탁월한 기품. 예전의 키 작고 통통한 소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다. 검은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고귀함과 자신감이 드러난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날카롭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장난기 어린 미소가 비쳤다. 내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그를 예전의 둔둔과 연결 지을 수 없었다. 그의 변화가 너무 컸다. 상상하기 어려웠다.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사람 같았다. 나는 마음속 흥분을 억누르려 애썼다. 미소 지으며 릴린이 말했다. 난 정말 몰랐어. 네가 이렇게 클 줄은. 릴린이 살짝 미소 지었다.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나도 몰랐어. 예전엔 누가 미래에 어디 가든 우리가 계속 연락할 거라고 했겠어. 이제 내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네? 나는 웃기기도 하고 울기기도 하고 너는 아직도 뻔뻔하게 말하네. 네가 남긴 편지엔 눈물 자국뿐이었어. 글씨가 흐려서 제대로 안 보여. 릴리는 어색하게 기침을 2번 했어. 귀에 조용히 행운이 스며들었어. 나는 웃으며 그를 바라봤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어. 백월광은 나야? 너는 어릴 때부터 나를 좋아했어. 릴리는 주저없이 대답했어. 나도 한동안 뭘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 나는 코를 문질렀어. 알겠어. 릴린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 그냥 이렇게.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다시 한번 물었어. 릴린이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리칭 나는 어릴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그러니까 연애를 할래.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가에 키스 한번 남겼어. 우리가 사귀고 나서 나는 깨달았어. 릴리는 진짜 할머니 본 시간 효자 남자친구의 본복이라는 걸. 그는 매일 나를 출퇴근길에 데려다줘. 날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아. 릴리는 항상 내 마음속 갈망과 작은 소원들을 포착해내. 나를 무한한 놀라움과 감동으로 채워줘. 그는 단순한 청취자가 아니야. 행동하는 사람이지. 내 모든 소원을 실제 행동으로 지켜줘. 한 번은 한밤중에 내가 바베큐 먹고 싶다고 했어. 이미 세수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릴리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운전해서 가장 인기 있는 바베큐 집으로 데려갔어. 우리는 야외 좌석에 앉아 있었다. 꼬치구이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는 그냥 입심으로 고궁에 가서 눈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냥 말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릴리는 일찍 일어났다. 이미 내 대신 휴가를 신청해놨어요. 베이징행 비행기 표도 예약해뒀고요. 그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그의 일처리 속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심함도요. 우리는 베이징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가슴 속에 설렘이 가득 차 있었죠. 여행 내내 릴리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함께 눈송이가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그는 나를 위해 따뜻한 옷을 준비해 주었고 끝없는 웃음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달콤한 추억도. 나는 드디어 고궁의 눈으로 뒤덮인 풍경을 보았다. 우리는 고궁의 눈밭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겼다. 그는 항상 내 마음속의 작은 소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과 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 고향 사람들을 버리겠다고 한 말을 그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릴린이 차를 몰고 저를 외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저를 데려갔습니다. 강남소원 스타일의 별장 앞에서 나에게 웃으며 조용히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치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기쁘면서도 조금 웃겼다. 그때 나는 그냥 그를 화나게 하려고 아무 말이나 한 거였다. 너 왜 진짜로 받아들인 거야? 릴린이 웃었다. 사실 나는 너의 농담 같은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작은 소원 하나라도 이루어줄 수 있다면 좋아. 그게 농담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할 수 있어. 나는 혈이 빠져서 기절할 것 같아. 도와줘. 예전에는 왜 몰랐지. 이 남자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다니. 우리는 별장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매우 정교하고 아늑해 보였다. 정원에는 다양한 화려한 꽃들이 가득했다. 꽃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평화롭고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 복도 양쪽에 촛불과 정성스럽게 꾸며진 장식물이 놓여있다. 전체 장면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나는 릴린을 따라 별장의 홀에 도착했다. 눈앞의 광경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체 홀이 로맨틱하고 따뜻한 장면으로 꾸며져 있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모든 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 전체를 밝혔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릴린이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깊이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부드러움이 반짝였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칭.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야. 그리고 너에게 하는 나의 약속이기도 해요. 내 심장이 저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다음 말을 기대했어요. 릴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내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떠올랐어요.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조심스럽게 반지를 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웠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리칭, 나와 결혼해줄래?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줘. 매 순간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자. 내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득한 사랑과 진심을 느끼며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릴린, 나는 너와 결혼할래.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